네, 한국카본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이 종목을 쳐다보게 됐네요. 이 종목은 박근혜 정부 때, 어, 이 조선 쪽, LNG 쪽에 이게 호재가 좀 터져가지고, 제가 이쪽을 좀 많이 봤던 경험이 있었는데, 한 4, 5년 만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한국 카본은 카본 소재가 제일 많이 쓰였던 게 과거에는 어디냐? 낚싯대였죠. 낚싯대. 그리고 자전거에도 들어가고, 골프채, 스키 이런 쪽에 이제 들어갑니다. 스키 이제 포울대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런 쪽에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방 산업은 이렇게 레저 산업, 이런 쪽에 레저 산업이 있고요. 근데 사실 이 레저 산업 같은 경우는 수요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실적의 등락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어요. 중요한 것은 LNG 선박이죠. LNG 선박의 이제 보냉제 이쪽이죠. LNG 같은 경우는 이 가스를 액화로 압축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차갑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냉제 이걸 보호한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을 보게 된다면은 환경 규제 강화 때문에 이제 선박 연료 보통 우리가 이제 도로에 육지에 이제 자동차들이 많이 다니고 그래가지고 그 때문에 지금 뭐 대기 오염 이 문제를 좀 보고 있는데 사실 바다가 더 심각해요. 바다가 이 선박들이죠. 이 선박들이 어떤 그 원료를 쓰냐면은 이 석유 정제를 할 때 가장 질이 안 좋은 거 있죠. 벙커 CU를 써요. 그게 환경 오염의 최절정급이에요. 벙커 CU가. 근데 그런 걸 쓰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바다의 오염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LNG로 대체해야 된다, 연료를. 그래서 지금 LNG를 연료로 쓰는 선박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 선주들이 주문이 막 몰리고 있죠. 이런 부분이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석탄에서 대기오염 때문에 석탄을 쓰는 것을 LNG로 좀 바꾸고 있죠. 사실상 뭐 그 러시아로부터 지금 PNG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파이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어오는 거. 그래서 지난해 이제 공사가 일단 완료가 돼 가지고 LNG 쪽에 이제 수요가 앞으로 중국 내부에서도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LNG 수요 증가이기 때문에 이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배가 필요하잖아요. 이 LNG를 비행기로 옮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선박. 그래서 이게 LNG선입니다. 요 동그란 거 있죠, 원. 여기에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 이 안에가 이 보냉제, 카본 소재로 만든 보냉제가 이렇게 감싸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카본은 국내 조선 3사하고 이제 거래를 하고 있어서 국내 3사가 이런 LNG 선에 대한 발주를 받게 된다면은 그쪽에 이제 한국카본도 함께 수혜를 받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간 실적을 보시게 된다면은 네, 그동안 뭐 이런 안 좋은 좀 흐름이 좀 있었죠. 그러다가 최근에는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과거 2015년도와 지금까지 비교를 했을 때 최근 5년 동안에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1분기지만은 2분기, 3, 4분기를 계속적으로 이어갈지 안 갈지는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좀 있겠죠. 분기 실적을 좀 보시면은 네, 올해 1분기 때 매출 성장에 힘입어서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높았죠. 지난해 4분기부터 좋아졌습니다. 그쵸? 그래서 과거에 이제 1분기를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 키높이가 거의 2배가량 높아졌고 영업이익률도 2배 이상 네, 높아진 지금 상황입니다. 분별 매출을 보시게 된다면은 일단 보냉제 이게 일반제하고 산업제가 있는데 일반제는 뭐 레저 쪽이죠. 레저 쪽 보면은 성장률이 굉장히 안 좋죠. 예, 안 좋고 코로나 영향이 좀 아닌가 좀 싶습니다. 그쵸? 이런 게 좀 있고 LNG 쪽은 이제 수주 기업이기 때문에 코로나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일단 뭐 발주가 들어오면은 코로나고 뭐고 간에 그 기간 내에 그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의 영향이 좀 적죠. 선택적 구매가 아니라 거래처가 선택적으로 이걸 구매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약에 따라서 이제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내수 쪽의 매출 비중이 23%고 수출이 74%인데 내수 쪽에서 한 43%의 매출 성장이 있었고요. 수출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155%가 증가를 했네요. 네, 그래서 전체 수출 산업재 쪽에 LNG 쪽에서의 매출 비중은 97%를 차지하고 있고 116%가 증가를 했습니다. 총 이제 수출은 약 77% 비중이고 143%의 매출 성장이 좀 있었습니다.
분기 실적을 좀 보시면은 매출액은 106%가 증가를 했어요. 전년 대비. 영업이익은 430%가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 대비 네, 매출액이 일단 이렇게 증가하게 된다면은 매출 원가율이 낮아지게 되겠죠. 고정비 절감 효과에 따른 영업이익 상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출 원가율이 7%가 절감이 되면서 그리고 또 매출 성장하니까 판관비까지도 줄었어요. 판관비 대부분이 인건비죠, 보통.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뭐 소비재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마케팅 광고비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관비에는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가 차지할 겁니다. 매출이 성장하면은 인건비는 고정비잖아요. 매출이 증가한다고 직원들 월급을 더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성과급 정도는 좀 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매출 성장에 따른 만큼 인건비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보세요. 판관비가 이렇게 절감이 됐죠. 그러니까 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고정비를 넘어서는 돈들은 대부분 이제 이익으로 잡히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매출 원가는 7%가 감소됐고 판관비는 22%가 감소가 되면서 영업이익은 430%가 증가했는데 여기 또 하나 추가되는 거 밑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은 원재료 가격이 떨어졌고요. 최근 이제 경기가 둔화되고 있잖아요. 경기가 둔화되면 원재료 가격이 좀 하락하게 되는 거고. 근데 반대로 판가는 좀 상승을 했어요. 이게 자 보시면은 여기서 이게 이제 원재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요 원재료가 이겁니다. 이 중에서 이제 카본 원사하고 이제 우드가 제일 많이 쏘이는데 특히 카본 원사가 가장 이제 주력이에요. 이것이 36%가 절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판매 가격이 판가가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판매 가격이 아니 이게 원재료 구매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고 반대로 판매 가격은 24%가 증가를 했어요. 이제 이것 때문에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죠. 보통 이제 경기 둔화에 따라서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 판매 가격도 함께 떨어지는데 그 사이에 뭔가 이제 시차가 좀 나타나면서 그렇게 간극이 좀 벌어진 부분이 좀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이런 상황이 좀 벌어졌습니다. 그럼 한국카본은 자 그러면 이제 조선 수주 기업들은 투자기가 좀 애매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래 지금 1분기 실적이 좋아졌다고 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데? 이런 걱정이 항상 있잖아요. 이 경기민감주나 그 경기와 관련된 기업들의 투자를 할 때는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실적이 꾸준히 좋아져서 내가 딱 투자를 했는데 그 실적이 고점일 수도 있어요. 하필이면.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큰 낭패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실적 좋아졌다고 샀는데 그 좋아진 실적이 그 꼭지란 얘기죠. 그다음부터는 다운 사이클로 떨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그럴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뭐다? 수주 잔고입니다. 보시면은 2019년도 매출액이고요. 최근 수주 잔고예요. 수주 잔고가 매출액을 넘어섰습니다. 그쵸? 훨씬 넘어섰잖아요. 그러면 뭐냐? 이게 뭐다? 지난해 1년 동안의 매출의 그 이상의 일감을 미리 확보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보면은 2020년도 실적이 혹시 2분기부터 꼬꾸라지는 거 아니야? 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증거죠, 이게.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까지 받아놓은 수주 잔고를 봤을 때는 앞으로 향후 1년 동안의 실적 성장은 일단은 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라고 일단 볼 수 있고 주목할 것은 앞으로 2020년도 올해 한 해 동안에 LNG 쪽에 관련된 그리고 선박 쪽에서 그 수주가 계속적으로 나오느냐 요것들이 이제 중요해 좀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일단 분기 주당 순이익을 보시게 된다면 지난해 4분기부터 실적 성장에 힘입어서 주당 순이익이 큰 폭으로 올라갔고 올해 1분기도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이런 수주 기업들은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성장이 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올해 보통 수주 기업들은 1분기는 약간 좀 비수기예요. 하반기 쪽으로 갈수록 실적 성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는 좀 낙관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게 비교하기 좀 뭐하죠? 지난해 1분기하고 비교했을 때 720%가 증가를 했습니다. 연간으로 보게 된다면은 수주 잔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LNG 선이 이제 허황 사이클로 접어든다라고 하니 앞으로도 실적 뭐 좋아질 것으로 일단 시장에서는 이렇게 내다보고는 있습니다. 일단 2020년도만 쳐다보더라도
전년 대비 굉장히 큰 프로 오를 가능성이 높죠, 지금. 벌써 1분기부터 실적이 이렇게 올랐으니 2, 3, 4분기 실적 좀 더해져도 한 요 정도 되지 않겠느냐. 약 2배가량 실적 성장이 좀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PER이 지금 한 17 정도인데 2020년도 실적 성장에 힘입어서 PER이 추정 PER이 7.9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업의 목표 PER을 보게 된다면 약 10일 정도로 주면 좀 좋을 것 같네요. 10일 정도 주면은 굉장히 좀 짜게 준 겁니다. 보수적으로. 보수적으로 주는 이유는 그래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수 하락. 지금 시점에서의 목표 PER하고 지수가 가다가 뭐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되면 또 목표가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한데 지금 시점에서 아예 지수가 조정이 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미리 짜게 잡아두는 겁니다. 두 번째, 목표가가 절대 주가가 그 정도까지 올라간다는 보장은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게. 그 주가라는 게 각 기업의 무슨 정찰제처럼 머리에다가 가격이 딱 써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진열장에 있는 가격표처럼 그러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모를 여러 가지 리스크라든지 악재에 의해서 주가가 목표가까지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낮게 잡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더 벌 수 있는 거 조금 양보하게 된다면은 안정적인 그 수익률을 좀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작게 잡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아마 15 정도로 잡을걸요, 이렇게? 15, 16? 그쵸? 15로 잡으면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네, 90%가 되겠죠. 저는, 이런 거 기대 안 한다. 여러분들한테도 종목을 소개할 때 멋있게 이렇게 하면 저도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쵸? 되게 좋은 종목, 이런 종목을 갖고 왔구나. 근데 그런 평가는 관심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안정적으로 좀 작더라도 거둘 수 있는 목표 수익률은 딱 거두는 게 좋다라고 좀 판단이 돼가지고 일단 낮게 잡았습니다. 10일 정도. 10일이면 한 요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는 달성할 수 있겠죠. 그래도 2020년도 실적에 근거한 기대 수익률은 43%가 됩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린 이런 종목들이 그냥 여기저기 뭐 어디 흔해 빠진 종목들이 절대 아니에요. 10개, 한 20개 종목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상승한 최고의 종목, 최상위 그룹에 속한 실적을 갖고 있는 기업들만 지금 갖고 온 거예요. 이 정도 수익률이면은 최상위권 수익률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재만정성을 봐야 되겠죠. 일단 순차익금 비율이 없어요. 무차익 경영을 계속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부채 비율은 27%, 뭐 18% 아주 짜죠. 그렇죠? 아주 낮죠. 그 유동 비율은 30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재만정성은 우수합니다. 이상 한국카본이었습니다.